안녕하십니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성급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강의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강의는 현재 생존 본능에 따른 무의식적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급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언제 성급하죠? 한 번씩 보면 쉽게 성급해지죠. 여차하면 급해지는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성급한 상황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파트에서 차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하고 나니까 한 1km에서 한 2km 정도 갔나? 2km 가는 동안에 제가 아침에 좀 바빴죠. 바쁘다 보니까 그냥 가는데 차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납니다. 소리라기보다는 소음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설마 했죠. 설마 하면서 뭔 소리지 하면서 엔진이 고장났나? 아닌데 뭔가 소리가 트거덕 하는 게 이상한데 이게 왠지 타이어가 펑크가 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신호등이 이래 딱 있어가지고 신호등 앞에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이 차를 타고 있는데 옆 사람이 창문을 내리고는 뭐라 하길래 창문을 열어보니까 뒷 타이어가 펑크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 시간도 딱 정해져 있는데 상당히 바쁜데 자동차 펑크 나니까 순간적으로 짜증이 탁 나죠. 이렇게 급한데 이게 참 해피님이 이때 또 아침 이렇게 급할 때 바쁠 때 이래 펑크가 나냐. 그래도 어쨌든 뭐 차를 빼야 되니까 차를 빼고 가지고 옆으로 한쪽 모퉁이에 차를 세워놓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회사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한번 생각을 해봤죠. 그래 뭐 이왕 늦었는데 뭐 괜히 짜증까지 내서 하루를 베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루를 날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천천히 보험회사가 오는데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보험회사 한 15분 안에 오더군요. 15분 안에 와서 타이어에다가 일단 교체를 하지 않고 예비 타이어가 없어서 펑크난 부분을 떼웠습니다. 떼우는데 시간은 실제로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합쳐서 20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실제로 뭐 가다가 아침에 오늘 아침에는 좀 일찍 출발을 했기 때문에 20분 정도 늦어도 회사에 지각을 하지 않고 정시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시 도착이 가능한데도 실제로는 20분 늦었다는 기보다는 이 펑크 났는 거 아침 일과부터 재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데 짜증을 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리고 평상시 같으면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아주 아침에 출근길 바쁘죠. 모든 사람이 바쁘듯이 저도 아주 바쁘게 달립니다. 바쁘게 달리다가 이날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왕 늦었는데 20분 내가 왜 지금까지 아침에 미친 듯이 전쟁터에 나가듯이 달리고 있는가? 실제로 속도를 엄청 빨리 간다고 해서 기껏해야 한 10km 정도 차이 안 나죠. 속도 차이가 시속 한 10km 차이 같으면은 시속 10km면은 1시간에 10km 차이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계산해 볼까요? 1시간에 60km짜리를 달리고 50km를 달려봐야 딱 거의 1시간에 60km면은 50km 갔다고 해서
뭐 1시간 한 10분 정도만 더 가면 되죠. 한 10분 정도 상관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아침에 정말 빨리 달린 경우와 정말 빨리 달린 경우와 그 다음에 천천히 가는 경우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시간상으로 그 출퇴근 시간이 뭐 1시간 이상 걸리는 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1시간 기준으로 생각하더라도 한 10분 상관이면 10분 상관. 이 10분 때문에 매일매일 목숨을 걸고 아주 카레이스 하듯이 우리가 달려가고 있죠. 우리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속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 정시에 도착하지 않으면 죽는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죽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성급함이라는 것은 그 베이스에 뭐가 있냐 하면은 죽음이 깔려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상관없다. 실제로는 전혀 상관없는데도 늘 우리는 죽음을 대해서 생각하면서 급하게 다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가? 이 사실을 알면 되죠. 그날 이후로 저는 느긋하게 한번 다녀봅니다. 타이어 펑크 났는 걸 떼우고 난 다음에 천천히 가봤죠. 평상시보다 훨씬 한 5km에서 한 10km 정도만 속도를 늦추니까 훨씬 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 여유를 만끽하면서 주변을 살피죠. 주변을 보니까 이팝나무도 이쁘게 꽃이 피었고 주변에 나무들이 아주 이제 봄날씨라고 해서 연두색으로 새로운 연두색 알죠? 잎이 새로 났을 때 아주 맑고 밝은 색으로 나는 그런 녹색빛, 옐로 그린 그런 녹색빛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더군요. 약간의 생각과 약간의 여유가 훨씬 더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외에도 우리가 성급한 경우를 몇 가지 더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직장 얘기를 하자면은 일이 갑자기 막 몰려들 때 갑자기 어떤 일이 내가 잘 모르는 일 특히나 그 잘 모르는 일이 한꺼번에 몰려들 때 한꺼번에 몰려들 때 마치 이 중압감이 들고 마치 죽을 것처럼 생각이 들죠. 죽을 것처럼. 그러다 보면 일 피하고 싶죠. 이게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또 혹시나 옆에서 누군가가 호들갑을 떨 때, 특히나 이 호들갑 뜨는 사람이 직장 상사일 때, 상사가 와서 옆에서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된다 하고 막 하면은 지난번에 했지. 사람이 2명 있는데 한 명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나머지 한 명이 거기에 반응하죠. 따라하기 반응이 있죠. 이 따라하기 반응 때문에 한 명이 호들갑을 떨면은 자연스럽게 마치 나도 호들갑을 떨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나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상사일 경우에는 영향력이 더 크죠. 자,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일단은 저는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옆에서 호들갑을 떨고 하면은 일단은 가만히 마음속에서 그는 호들갑이 떨지만 잠시 기다려 봅니다. 이해하고는 일단 제자리로 돌아와서 제자리로 30분만 생각해 봅니다. 30분 넣었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죠. 보통 30분만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호들갑 떠는 이유도 알겠고 그리고 실제로 호들갑 떠면서 시키는 일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갑자기 일이 몰려들 때 조금 전에 제가 잘 모르는 일이라 그랬죠. 한꺼번에 잘 모르는 일이 많이 몰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면 알게 하면 되죠. 알게 한다.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해봤지만 20년 넘게 했네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모든 일이 대부분 다 처음 하는 일이죠. 모든 일이 처음 한다. 처음 하는데 이 처음 일을 할 때 그 회사에는 항상 매뉴얼이 있죠. 매뉴얼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법적인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규정과 매뉴얼을 살피는데 시간이 실제로 얼만큼 드느냐.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졸업했으면은 적어도 그 하루에 한 3시간에서 한 5시간 공부해 본 경험은 많이 있죠. 고3 때 되면은 뭐 입시 때문에 뭐 심한 경우에는 뭐 1년 내도록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공부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회사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웬만해서는 이 새로운 일과 관련된 규정과 매뉴얼을 살피는데 시간은 뭐 한 5시간 미만이라고 보면 되겠죠. 반나절만 하면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정도를 5시간 안에 반나절 안에 다 매뉴얼을 다 공부할 수 없다면은 좀 잘하는 사람한테 물으면 되죠. 결국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모르는 일의 절차를 잘 밟아가면 되죠. 모르는 일은 이 일을 처리하는 정보 수집을 하고 이 정보 수집에 따라서 매뉴얼을 생각하고 매뉴얼이 없으면 스스로 일 처리 처리 절차만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이 시간은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 혹은 4년제 대학만 나와서도 생각해 보면은 보통 하루 길어봐야 이틀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사나 옆에 주변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게 되면은 나도 급하게 되죠. 나도 성급함을 가지게 되면은 잘 모르면서 그냥 막 진행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일이 꼬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잘 모르니까 당연히 일이 꼬일 수밖에 없죠. 했던 일을 다시 한다거나 또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생존 본능에 따르면은 급해야지 마치 살아남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한 템포 쉬면서 30분이든 혹은 반나절이든 조금 생각을 하고 항상 자기가 모르는 것을 잘 판단해서 모르는 것을 판단하고 이 모르는 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이후에 행동을 할 때 생존 가능성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그렇죠. 훨씬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성급함과 두려움, 이거는 기본적으로 죽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순서를 한번 적어볼까요? 실제로 순서는 저는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죽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약간의 노력을 하는 거죠. 약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루 노력하는 걸 가지고 많은 노력이라고 얘기하면은 곤란하죠. 하루는 실제로 짧은 노력입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모르는 것을 정보 수집을 한다. 모르는 것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은 약간의 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정도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단지 심리적으로만 이게 아주 큰 일처럼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는 큰 일이 아니다. 그래서 30분에서 하루 정도를 투자하고 나면은 실제로 일 처리하는 데는 훨씬 더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항상 성급한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래서 생존의 가능성을 훨씬 높여주는 방법은 바로
여유라는 뜻이죠. 여유. 자, 오늘은 성급함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여유를 좀 가져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